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영상은 본사의 웨비나를 한글화하여 사용자분들의 효과적인 제품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MSC 나스트란과 페트란을 이용한 자동 컨택 정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해석 대상물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수많은 컨택 바디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 컨택 정의 방법을 사용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페트란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MSC 나스트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트란에서 자동 컨택을 정의하는 메뉴는 2013 이후 버전부터 가능하며 툴즈의 모델링에서 컨택 바디 페어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에서 디포머블 바디와 리지드 바디, 컨택 페어를 정의합니다. 먼저 디포머블 바디 정의를 보겠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는 커넥티비티인데 솔리드 3D 엘리먼트, 쉘이나 2D 엘리먼트 또는 바나 빔 엘리먼트의 연결을 기반으로 바디를 정의합니다. 이 외에도 엘리먼트 타입이나 그룹, 프로퍼티, 머티리얼, 지오메트리와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오메트리는 리지드 바디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트 프롬은 디포머블 바디가 될 대상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전체 모델이나 커런트 그룹 또는 커런트 뷰포트에 포스트된 대상 중에서 선택합니다. 엘리먼트는 컨택 바디 대상이 되는 요소의 차원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바디 페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선 만들어지는 페어 이름은 두 바디 이름과 전미사 페어를 합하여 생성됩니다. 바디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디스턴스 톨러런스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디스턴스 톨러런스는 페트란의 글로벌 톨러런스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고 두 디포머블 바디 간의 바운더리 노드 거리가 이 공차보다 작으면 페어가 됩니다. 이 톨러런스는 컨택 페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컨택 디텍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니트레이션이나 이니셜 갭, 오버랩에 사용되는 나스트란 에러 톨러런스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의 예를 보시면 두 개의 바디가 있고 0.1의 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바디를 바디 페어로 정의하려면 이 갭보다 큰 0.15를 디스턴스 톨러런스로 입력합니다. 자동 컨택 페어 생성은 F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메시되지 않은 리지드 바디는 페어로 만들어지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트란 데모에 사용할 모델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3개의 컨택 바디로 구성된 심플 모델로 준비하였습니다. 왼쪽에는 주사위 형상의 솔리드 메쉬 큐브 바디가 있고 양쪽 두 대상물에 걸쳐 있는 쉘 메쉬 플레이트 바디가, 오른쪽에는 원통 형상의 쉘 메쉬 실린더 바디가 있습니다. 큐브와 플레이트의 갭은 0.05이고 플레이트와 실린더의 갭은 0.1입니다. 두 물체가 컨택할 때 접촉하고 있는 상대편 물체의 경계면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럼 페트란에서 자동 컨택 정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모델을 페트란에서 임포트했습니다. 툴즈에서 모델링, 컨택 바디 페어로 들어갑니다. 먼저 디포머블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메소드는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하고 바디는 전체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엘리먼트는 모델에 원D 요소가 없으므로 3D, 2D만 선택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 모델 브라우저에 디포머블 바디 리스트가 보이고 모델에는 마젠타 색상의 마커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바디 페어를 만들기 전에 바디 간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바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모델 브라우저에서 바디 이름 위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모디파이를 선택하면 메인 메뉴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위에서부터 실린더, 플레이트, 큐브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바디 페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토러런스를 0.15로 바꾸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만든 페어에 대한 서머리를 표시해주고 모델 브라우저에도 리스트됩니다. 페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페어 이름 위에 커서를 둔 다음 마우스 우 버튼을 클릭, 모디파이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샌네임에서 유니크한 이름을 위해 뒤에 언더바 1을 추가합니다. 터칭 타입으로 설정하기 위해 글루드 컨택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리전에 들어가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는 실린더, 슬레이브는 플레이트입니다. 내용이 맞으므로 OK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모델에도 화살표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선정 기준과 패트란의 바디 페어 화살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바디 간의 접촉이 발생할 때 페니트레이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아래의 기준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정의합니다. 마스터는 강성이 크고 메쉬 밀도가 낮은 바디로 정하고 슬레이브는 이와 반대가 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그림처럼 컨택이 발생했을 때 페니트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므로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패트란에서 바디 페어 프로퍼티에 대한 화살표는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터치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플레이트 큐브 페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크한 프로퍼티 셋네임을 위해 뒤에 언더바 2를 추가합니다. 이 페어를 글루드 컨택 타입으로 지정하기 위해 글루드 컨택을 체크해 줍니다. 솔리드 요소의 부족한 회전 자유도를 잡아주기 위해 리테인 모멘트를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리전에 들어가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확인합니다. 리버스 바디를 클릭해 서로를 바꿔줍니다. 모델에서도 녹색 화살표로 슬레이브와 마스터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는 이미 하중과 경계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큐브와 실린더 바닥은 1번에서부터 6번 자유도가 모두 구속되어 있으며 하중 조건은 플레이트에서 실린더 쪽으로 마이너스 Z 방향의 10N의 하중이 작용합니다. 해석을 위해 나스트란 인풋 파일을 출력하면 3개의 디포머블 바디와 2개의 컨택 페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SC 나스트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컨택 정의 방법은 컨택 설정을 쉽게 해주는 것으로 솔루션 101, 103, 105, 107에서 112, 200과 400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퍼머넌트 글루드 컨택, 제너럴 글루드 컨택, 스텝 글루드 컨택, 그리고 터칭 컨택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나스트란 인풋 파일에 직접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컨택을 정의하게 됩니다. 컨택 바디 및 컨택 페어는 해석을 풀로 다 돌리거나 부분적으로 실행해서 만듭니다. ACG 파일은 오토매틱 컨택 제너레이션의 약자로 컨택 바디, 컨택 페어, 컨택 파라미터 정보가 들어있는데 풀런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ACG 파일은 컨택 바디나 파라미터를 바꾸거나 검증을 위해 전처리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스트란 BDF에서 자동 컨택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B 컨택은 오토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컨택이 만들어집니다. 1번의 예와 같이
B 컨택은 오토만 쓰면 터칭 컨택을 만들고 2번의 예와 같이 B 컨택은 오토와 P 글루를 같이 쓰면 퍼머넌트 글루를 만듭니다. 자동 컨택은 BC 오토 P 벌크 데이터 엔트리와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서 C타입은 옵션으로서 다음과 같은 컨택 종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터치를 쓰면 터칭 컨택을 만들고 해석하는 동안 언제든지 두 바디가 접촉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P글루를 쓰면 퍼머넌트 글루드 컨택이 되고 해석하는 동안 서로 다른 두 메시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루 영역이 설정되면 해석하는 내내 그 영역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원스텝 글루잉 프로세스와 같아서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회전 해석 시나리오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C글루를 쓰면 제너럴 글루드 컨택이 되고 P글루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글루되는 영역이 해석의 매 스텝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점이 다릅니다. 두 바디가 컨택이 되었다가 사용자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어떤 시점에는 분리 또는 글루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글루는 스텝 글루드 컨택으로 솔 400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메시를 연결하지만 나중에 분리하고 싶은 다른 바디가 있는 어셈블리 모델링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여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벌크 데이터 섹션에서 옵션으로 사용하는 BC 오토P 명령입니다. 위치는 벌크 데이터 섹션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나스트라 2018 버전에서 한 개의 BC 오토P 엔트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B 컨택은 오토가 없으면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예 1, 2와 같이 자동 컨택 설정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BC 오토P에는 두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입니다. 프라이머리 파라미터는 컨택 바디의 생성과 컨택 페어를 매치시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세컨더리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컨택 모델을 설정하고 컨택 해석을 하는데 상세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두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BC 오토P에 대한 설명에 앞서 나스트란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트란 BDF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서브 케이스 안에 B 컨택은 오토가 있고 이 명령만으로 자동 컨택을 생성하는 데 충분할 수 있지만 벌크 데이터 섹션에 BC 오토P 명령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자동 컨택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BC 오토P 옵션에 컨택 타입을 P 글루를 썼기 때문에 컨택 페어들은 퍼머넌트 글루가 됩니다. 이 BDF 파일은 앞에 페트란 예제에서 사용했던 모델인데 큐브와 플레이트와 실린더가 퍼머넌트 글루드 컨택이 됩니다. 사용자는 모델 파일을 부분적으로 또는 풀로 다 런을 해서 LCG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트란 시스템 670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3은 LCG 파일을 만들고 나스트란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디폴트는 0인데 LCG 파일을 만들고 해석도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는 모델 파일을 부분적으로 또는 풀로 다 런을 해서 LCG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트란 시스템 670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3은 LCG 파일을 만들고 나스트란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디폴트는 0인데 LCG 파일을 만들고 해석도 끝까지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스트란 해석으로 작업 폴더에 LCG 파일이 생기는데요. LCG 파일의 내용은 모든 컨택 바디에 대한 정의가 있고 위에 컨택 바디를 구성하는 요소 아이디 정보가 B설프 카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택 프로퍼티와 파라미터 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컨택 페어 정보가 있습니다. B 커넥트 카드는 BC 테이블과 함께 작동합니다. B
PDF 파일에서 BCOtoP의 컨택 타입을 P글루로 입력한 것은 LCG 파일의 컨택 프로퍼티 부분에서 비콘 PRG 카드의 i글루 옵션이 4로 설정됩니다. 플레이트와 실린더, 플레이트와 큐브 페어에 퍼머넌트 글루가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스트란 런으로 만들어진 LCG 파일을 패턴으로 읽어드리면 왼쪽 모델 브라우저 트리와 같이 컨택 바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BCOtoP 벌크 데이터 카드의 프라이머리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7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컨택 타입의 키워드는 터치, P글루, S글루, G글루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섹션에 B컨택은 오토가 입력되어 있으면 활성화됩니다. 디스턴스는 거리 공차인데 만약 두 컨택 바디가 이 값보다 작은 거리에 있다면 나스트라는 두 바디를 컨택 페어로 만듭니다. 여기 4개의 옵션은 넷 중에서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셋인데 디폴트입니다. 컨택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먼트 아이디가 정의된 set1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만약 아이디가 정의되지 않으면 모델의 모든 엘리먼트가 컨택 바디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셋의 예입니다. 다음은 seed 이셋인데 컨택 바디의 한 엘리먼트 아이디만 정의하면 이 엘리먼트에 연결된 모든 엘리먼트가 컨택 바디가 됩니다. 보시는 예제와 같이 seed 이셋을 쓰고 100을 쓰면 set1 100번의 엘리먼트 아이디를 9와 38만 입력해도 해당 요소에 연결된 엘리먼트들이 컨택 바디가 됩니다. 이 명령의 좋은 점은 만약 두 바디가 RB2로 연결되어 있어도 컨택 바디 설정에 있어 RB2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의 분리된 바디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바디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컨택 바디를 만드는 동안 두 개의 바디로 취급이 됩니다. seed G셋은 seed 이셋과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이 카드에서는 그리드 ID, 즉 노드 ID가 정의된 set ID만 입력하면 해당 노드에 연결된 엘리먼트들이 컨택 바디가 됩니다. 프로프셋도 앞의 두 옵션과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set1의 프로퍼티 아이디를 입력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마지막 리지드 셋은 접촉할 리지드 바디의 아이디가 정의된 set1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리지드 엘리먼트와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 명령은 무한강성을 갖는 리지드 컨택 바디를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1, 2, 3인 3개의 리지드 컨택 바디가 있고 3과 1만 접촉해야 하는 경우 set1에 3과 1만 입력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세컨더리 파라미터를 보시겠습니다. 빔 컨택은 빔 컨택을 고려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디폴트는 NO입니다. 디멘전은 컨택 바디의 엘리먼트 차원을 2D 또는 3D로 정의하는데 디폴트는 3D입니다. 모델에서 2D 요소를 컨택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3D로 설정합니다. 엣지 컨택은 슬레이브와 마스터 컨택 바디의 엣지 컨택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으로 디폴트는 NO입니다. 프릭션 타입은 마찰 유형을 바이리니어 쿨롱 또는 바이리니어 쉐어 프릭션으로 설정합니다. 디폴트는 마찰 없음이며 그림의 예와 같이 7을 입력하면 바이리니어 쉐어 프릭션입니다. 프릭션은 마찰 계수입니다. 값이 정수인 경우 테이블 M1, 테이블 M2 또는 테이블 3D의 ID를 의미하고 실수는 실제 마찰 계수 값입니다. 디폴트는 0.0입니다. 이그노어 thickness는 yes를 입력하면 쉘의 두께를 무시하고 쉘 엘먼트의 탑, 바텀 두 페이스가 컨택에 들어갑니다. 디폴트는 no입니다. 이니셜 스트레스 프리 컨택은 어떤 이유로 컨택 페어를 만들거나 일부 노드 간의 초기 간섭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
응력이 없는 초기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접촉하는 노드의 좌표를 수정합니다. 이 옵션은 비콘 PRG의 iCode 옵션을 1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셀프 컨택은 셀프 컨택을 허용하는 옵션으로 부품이 과도하게 변형되어 자체적으로 접히는 제조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변형으로 인해 컨택되는 고무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NO입니다. 이렇게 BC 오토피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은 BC파라, 비콘 PRP, 비콘 PRG, BCBD PRP 카드에서 쓰는 옵션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ACG 파일의 예를 보겠습니다. ACG 파일은 컨택 바디, 컨택 페어, 컨택 파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벌크 데이터 카드들의 모음입니다. ACG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나스트란을 돌려서 ACG 파일만 생성하고 해석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input 파일의 맨 위에 나스트란 시스템 670은 3을 입력하면 됩니다. 디폴트는 0이고 이것의 의미는 ACG 파일을 만들고 해석도 다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ACG 파일은 나스트란 input 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되는데 어사인문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F06 파일에는 ACG 관련 정보가 써지는데 유저 인포메이션 메시지 22803 아래에 컨택 바디와 컨택 페어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 F06 파일은 앞에서 소개했던 샘플 모델인데 3개의 컨택 바디가 있고 2개의 컨택 페어가 있습니다. 컨택 종류는 2개의 컨택 페어가 퍼머넌트 글루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트란과 페트란으로 자동 컨택 정의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택 타입의 경우 페트란은 해석을 돌리기 전에 글루인지 터치인지 정의할 수 있고 나스트란은 한 종류의 컨택만 정의할 수 있고 만들어진 ACG 파일에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속도의 경우 페트란은 사용자 입력이 더 필요해 느릴 수 있는데 해석을 돌리기 전에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스트라는 모든 컨택 페어가 터치나 글루로 동일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컨택 관련 변경은 ACG 파일에서 합니다. 모델 사이즈의 경우 페트라는 모든 컨택 모델을 플랫하기 때문에 대형 모델의 경우 GUI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나스트라는 GU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컨택 파라미터의 경우 페트라는 해석 전에 설정할 수 있고 나스트라는 해석 전에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웨비나의 원본은 MSC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에서 심 아카데미 웹이나 오토매틱 컨택 메소드 위드 MSC 나스트란 페트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